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되는 등 미투 운동의 여의도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저녁 8시 JTBC 뉴스룸 보도였습니다. 정말 모두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사 쓰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충격을 추스르고 일단 다른 정치권 반응이나 이런 것도 먼저 이제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당시 다른 동료 의원들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저는 그날 이제 보도가 나온 뒤에 민주당 최고위가 긴급하게 소집이 됐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최고위로 속속 입장을 하는데 그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본 민주당에서 보지 못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민주당에 발령받은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사실 당에 충격파를 가한 사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거의 약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입장을 했었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을 때에도 유구무원. 다들 놀라서 말을 잇지를 못하는 상태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참담하다. 일단 지켜보자.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일이구나. 다들 이런 반응이었었죠. 이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다들 동료 정치인으로서 또 안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절망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전쯤에 다른 언론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도 조금 감이 빠른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야 안희정 큰일 났구나. 수행비서가 무슨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나 보다. 범인이 수행비서. 그렇죠. 걸로. 주어가 이제 수행비서인 걸로 들었는데 좀 지나서 야 주어가 그 안희정 지사라고 하더라.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큰일 났구나가 아니고 이제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JTBC 보도가 나온 게 8시 한 15분쯤 되죠. 안희정 지사가 이제 사퇴한 게 새벽 1시쯤 될 겁니다. 날을 넘겼습니다. 5시간 만에 차기의 가장 그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게 지금 큰 빌딩이 무너지는 거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연구소 직원이 성폭행 당했다고 지금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 처리를 검찰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소환해야 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런 장면들 큰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매우 원칙적이고 성찰을 강조하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느낀 배신감, 실망감, 충격 이런 게 더 컸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반응이 더 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역사와 민주주의 이런 걸 많이 웅변을 했었고 또 소수자 인권 문제나 이런 데서도 오히려 다른 민주당 의원들보다 좀 앞장선 편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도 이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어떤 우리 전체 사회적인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력한 정치인도 성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구나.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치에 대한 그 혐오감을 더 깊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치인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극도의 실망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찍었고요. 현 여당에서 매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도 좀 상당히 큰 정치적인 대응 악재. 이고요. 일단 그 안희정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 상태가 좀 정치적으로도 좀 상당히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접한 민주당이 이제 당일 밤에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제명을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쭉쭉쭉 해서 지금 제명까지 된 상태인 거죠. 민주당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움직였어요. 예, 그날 뭐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은 굉장히 빨랐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민주당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당에 좀 소명을 하길 바랬는데 나타나서 예. 그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충남 쪽 의원들을 통해서 네. 이제 메신저를 삼아서 이제 빨리 이제 소재 파악 플러스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함으로써 이제 당에 좀 미칠 영향을 좀 더 줄여줬으면 하는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지길 바랬으나 네. 안 지사가 오늘에서야 이제 3일 지났습니다. 예.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사실 어제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이제 국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당 당직자나 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뭐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오전 10시 반에 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예. 충남도청에서 그 네. 사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네. 참 뭐 혹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정말 예.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참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뭐 사과하고 정치 그만하고 뭐 그래야죠. 네. 사실은 당에 나와서 소명할 일보다는 이제 예. 대국민 네. 네, 너무나 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걸 빨리 이제 예. 바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에 나와서 소명하고 이거는 조금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네. 대국민 사과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싶었는데 좀 많이 늦어진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이라도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또 성명을 냈죠. 네. 김지은 씨를 돕겠다. 그리고 네. 2차 가해 내용 이제 수집하겠다 뭐 이러면서 예. 성명을 내고 당시 이제 캠프 분위기도 전했어요. 그죠? 네. 어떤 분위기라고 했죠? 안희정의 상습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경성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네. 이런 주어로 이제 성명을 냈고요. 네. 그래서 누군지 특정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메일이나 이런 걸 공개하고 제보를 받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제일 저는 그게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말이 네. 너네 지금 대통령 만들러 저도 그 온 말이 거야. 딱 예. 인상적이었어요. 그 네.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 구체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캠프 내에 만연한 성폭력이나 또는 물리적인 폭력, 뭐 머리를 때린다거나 뭐 신체적 접촉이 있다거나 뭐 노래방 같은 데서 접촉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웠고 또 안희정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또 맹목적인 순종을 낳았다. 그래서 본인들도 용인하고 방조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는 글이었었고요. 어쨌든 캠프의 참모진들, 주요 참모진들이 안희정 지사의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전혀 지금 입장을 거의 내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선거에 출마자니까 어쩔 수 없이 관련해서 일종의 반응을 내기는 했으나 참모진들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예.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 지금 대통령 만들러 온 거야. 이 말이 자신들에겐 자부심을 심어줬지만 동시에 안희정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이제 강요한 거였다. 예. 네. 근데 사실 저도 대선 때 취재를 좀 해봤지만 네. 그 경선 캠프에는 정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있잖아요. 네. 일종의 저희끼리는 뭐 일종의 뽕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뭐 내지는 또는 뭐 아무튼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아주 강력한 정치적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극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이 선거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라고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 같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 쪽 캠프에서 예전에 2014년에 일했던 분도 네. 한 분이 이제 그때 당시 캠프에서 성추행을 당했었다라고 네. 주장하신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같이 이제 함께 논의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이런 일 통해서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예. 어떤 이런 일은 좀 덮고 그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건 좀 덮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강해서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이어서 또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이제 공식화했는데 7년 전에 대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이제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는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엄지원 기자 갔었죠, 기자회견장에. 네. 분위기 어땠나요? 일단은 기자들이 사실은 출마 선언을 들으러 온 건 아니었고 해명을 들으러 온 그렇죠. 분위기였었죠. 네. 이제 9시 통화가 안 됐어요. 30분쯤에 9시 33분에 보도가 나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 갔고 한 40~50명 정도 취재 기자와 뭐 촬영 기자 포함해서 그 정도가 와 있었는데 네. 저희 한 20~30분 기다렸죠. 네. 언제 정봉주 의원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 한 11시 기자회견에 3~4분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캠프 관계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캠프 관계자가 나타나서 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기한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들 굉장히 황당해했고 뭐 탄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 당연히 정 전 의원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은 정 전 의원을 만나러 왔지만 현수막과 이제 정 전 의원이 서려고 했던 연단 막 이런 것만 하염없이 사진을 찍고 근데 이게 굉장히 다급하게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현장에 캠프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친지분들도 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봉주 전 의원의 예, 이제 서로 소개하는 얘기들 캠프 관계자와 이제 서로 소개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분이 형님이시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도 연락을 못 받았을 정도로 다급하게 취소됐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죠. 네. 당일날 기사가 당일날 아침에 나올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낮에 제가 이제 문자를 잠깐 주고받다가 아주 짧게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12시쯤에. 그런데 뭐 이 기사를 쓸 것이다라고 취재 이제 반론 같은 걸 듣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기자가. 그래서 기사를 쓸 수 있겠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당일날 아침에 아마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쓸 줄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출마 선언이라든가 인터뷰 일정 예정돼 있던 게 많은데 전부 다 취소하고 일단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본인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 예비 후보들 연쇄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도 인터뷰 일정이 이제 협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게 된 그런 아마 통화를 이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안희정, 정봉주, 뭐 거물급 정치인들의 성추행, 성폭력 이런 사실들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까지 지금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 지방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입니다. 일단은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좀 착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 많이 했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안희정 지사도 지금 야권 지지자들도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옮겨왔고요. 그런데 이제 도덕성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좀 핵심 당직자들 얘기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6월 13일 지방선거는 사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경선도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 때문에 경선 일정 자체가 조금 늦춰질 것 같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4월 정도에 경선을 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렇게 되면 4월 말 5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시장 경선 후보였는데 이제 출마 여부가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죠. 여기다 또 이제 다른 후보들도 좀 경선 레이스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가 한 4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컷오프를 2명으로
해서 아예 컷오프 자체를 결선 투표처럼 치러야 하느냐 이런 고민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규칙 자체가 아직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이죠. 한 3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남은 걸로 봐야 되고요. 크게 보면 지금 여권에 대형 악재가 터진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금 예측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네요, 의원들은? 당에서도 뭐 이제 사실 개별 의원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100일 동안 또 누구를 향한 어떤 네. 고백이 터질지 모르니까 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성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빨리 터져서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0일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선거를 바로 앞둔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굉장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단 빨리 터진 게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예. 진짜 뭐 그러니까 수습할 시간, 예, 뭐 그쵸. 이르게 주어진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예.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 민주당 쪽 정치인, 거물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매우 지금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야 뭐 과거 성추문에서는 정말 자신할 수 없는 이 정당이잖아요. 홍준표 대표부터 사실 뭐 돼지 발정제 얘기하면서 성폭행을 모의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자신할 수 없는 정당인데 자유한국당 이 정치권 미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최근 보도되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분위기가 밝아졌죠. 네. 화요일 날 그 자유한국당 전국 여성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당원들이 모여서 아주 막 활짝 웃는 네. 모습이 언론에 여러 차례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네. 일단 좀 반사이익 같은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묘한 게 이 어떤 성폭력 사건을 어떤 이념의 문제, 색깔론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전국 여성 대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80년대 좌파들이 이념 교육을 하면서 성해방의 타이틀로 성을 공유하는 교육이 있었다. 요즘 행태도 80년대 친북 좌파 운동권의 그런 의식의 연장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옛날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1986년에 좀 오래전입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서울대에 다니다가 이제 부천에 의장 취업한 권인숙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부천경찰서에서 연행해가지고 엉뚱하게 인천 5.3 사건 수배자들을 불허를 하면서 그 경찰관이 강간을 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검찰의 7월 달에 그 수사 발표문이 있습니다. 네. 이 문기동이라는 경찰관을 아주 가볍게 뭐 기소 유예를 했던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고문은 없었다 이런 건데요. 급진 좌경 사상에 의한 노동자 학생 연계 투쟁을 하던 권인숙의 성적 모욕이라는 허위 주장 이런 표현이 있고요.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의식화 투쟁이 일환이다. 폭행을 성모욕으로 날조 왜곡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가슴을 쥐어박은 적은 있다. 이런 거짓말을 네. 수사 발표문을 했죠. 하여튼 결론은 이 운동권 출신들이 성을 혁명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한 폭행을 성고문으로 조작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검찰 발표문 내용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역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검찰을 비롯해서 옛날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어떤 안기부 경찰에서 공유하고 있던 어떤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조작된 이데올로기죠. 이른바 운동권, 민주화 운동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파렴치범, 아주 정적으로 문란한 사람, 정적으로 문란한 집단으로 매도하던 네. 그 논리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네. 다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좀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약간 충격적인 네.
경험을 했고요. 이분들의 이제 이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폭력 가해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안태근 검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해자인 것은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검사였기 때문은 아닌 겁니다. 그 사건을 갖고 검사들은 원래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부자든 권력을 가진 상급자, 특히 남성의 경우에 이제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그 좀 범죄 잠재적인 범죄자일 가능성 이런 걸 좀 지금 우리가 좀 정찰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이걸 엉뚱하게 무슨 좌파 운동권 문화의 연장에서 이제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이제 미투가 좀 더 확산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더 훨씬 더 많은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 이른바 보수는 깨끗해서 얘기 안 터지는지 아느냐. 그쪽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의지할 데가 없고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런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좀 굉장히 그 공감을 했고요. 이 문제 자유한국당이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본다고 해서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자유한국당 뭐 논평도 많이 나와요. 국회 정론관에서 그렇게 많이 느껴질 텐데요. 네, 뭐라 해야 되나? 일단 기회를 잡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긴 하는데 한국당 한켠에서 좀 신중론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당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언제 좀 터질지 모른다 우리도 보좌진들도 조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좀 뭐 미투는 일단 여야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또 뭐 일각에서 뭐 청와대 민정에서 한국당 거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당 안에서도 사실은 겉으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안에서는 좀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선거 때도 이제 미투 연루자는 좀 엄격한 잣대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 두 가지 분위기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권력을 말씀하셨는데 국회 보좌관실에서 한 여성 보좌관이 선배 남성 보좌관한테 한 3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실명 이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이제 면직 처리되고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이 지금 미투 운동이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보좌진끼리일 수도 있고 또 의원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여러 권력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여러 명의 권력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의원실의 어떤 이런 의원실 내 성폭력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원회관에 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부 기자니까. 그럴 때 방 분위기를 직감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좌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여비서가 이제 커피를 내오는 경우가 있고 보좌관이 직접 두 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직접 가지고 오는 방은 이 방은 상당히 민주적인 방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비서가 뭐 이것저것 과일 두고 내오고 막 이러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방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국회의원실 자체가 사실은 여성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게 한 10명 중에 보좌진 10명 중에 한 여성이 3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하급직에 여성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4급부터 9급까지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인턴 비서들이 있는데 그 9명 중에 이제 4급이 2명인데 4급 보좌진이 전체 보좌진에서 여성이 6.7%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7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9급 같은 경우에 한 7명, 10명 중 7명. 70%가. 예, 70%. 8급이 한 60% 정도.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4급 보좌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그리고 9급 비서 또는 인턴 비서들은 여성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4급 보좌관들이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이게 무슨 직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4급 수석 보좌관들이 사실은 거의 의원의 대리자 성격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 관리를 직접 하고 의원은 되게 밖에 있고 보좌관이 의원의 일종의 정치적 동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여비서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의원한테 직접 말해봐야 본인이 잘리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방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이게 단순히 방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 다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딴데 야, 쟤 예민한 애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아, 그냥 조용히 하고 내가 참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평판이 나빠져서 일을 계속 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실명으로 고백을 하신 분 같은 경우도 3년씩이나 참고 지낸 거죠. 계속 네. 의원에게는 이야기 못하고 보좌관에게 계속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나 아주 계속 당했고 의원에게는 말해봐야 의원이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의원은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두 사람의 얘기를 진상 공방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의원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5급 보좌관 상당히 직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이 자기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래도 왜냐하면 새로 옮긴 의원실에서 본인이 고백하는 걸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5급인데도 이렇게 당했으면 인턴 비서들이나 9급 비서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겠냐.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알린 이유는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폭력의 구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실명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고 고백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정치 분야가 사실은 이 정적인 문제가 좀 많은 데긴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권력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상급자가 권력을 쥔 사람이 하급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 문제죠. 그게 이제 성폭력일 수도 있고 성폭행 또는 성희롱에 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정치 권력이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권력 중에서 상당히 상위에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죠. 출세하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고 이런 사람들. 거기서 이제 좀 벌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엄지영 기자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의원 보좌진들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짜여 있는 시스템의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좌진들이 이제 의원들 앞에서 자기들이 파리 목숨이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그냥 해고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리인을 보좌관, 자급 보좌관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정보를 가진 유력 정치인하고 기자의 관계도 이제 네. 갑을 관계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엄지원 기자가 얘기하는 게 좋긴 할 텐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중년 남성들이고요. 지금 정치부에 여성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그 정보를 빼내야 하는 이제 좀 아쉬운 기자 사이에 어떤 정의롱을 하는 이런 사건이 우리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벌어졌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그 여성 의원한테 젊은 남자 기자가 가서 성희롱을 당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젠더의 문제인 동시에 또 사실은 이제 권력과 어떤 정책 착취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 이 포인트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지영 기자 뭐 그 관련해서 정말 지금도 좀 위험한 의원들이 좀 있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좀 보이죠. 네. 아, 저분은 조금만 수위를 넘어가면 실수하겠다. 기다리죠. 네, 그렇죠. 한번 걸리면 그냥. 예, 걸리면 끝이다 이렇게 네. 기다리는데 이게 아슬아슬한 수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수위를 넘긴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뭐랄까, 그 약간 뉘앙스인데요. 뭐 내 방에 한번 와 이런 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의원실에 와 이렇게 말하면 네. 되는데 네. 남 기자들한테 그렇게 잘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예. 정말 어찌 보면 대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싹 쓸고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이건 이제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일단 뭐 여당이 이제 진원지만큼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제 여당 쪽에서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이야기에서 국회 안에 인권센터 설치를 하는 방안을 네. 이제 이달 중에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좀 처리를 하겠다라고 네. 했더라고요.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보좌관에 의한 비서관 성폭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중요하게 강조한 게 의원에게 호소하면 진위 공방이 된다. 그러니까 제3의 기구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다고 네.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어려움이 해소될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인권센터에서 네. 예방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거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회 바깥을 보면 전반적인 미투운동 지원을 위해서 지금 미투운동이 막 성할 때는 사람들이 다 지지해주지만 이게 이 물결이 끝나고 나면 이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이 피해 여성들이 혼자서 또 이 명예훼손 소송과 싸워야 되는 네. 경우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또 여성운동하는 쪽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형법상의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네. 한다는 지적이 되게 오랫동안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피해 여성이 성폭력 피해라는 짐을 진 상태에서 뭐 꽃뱀이라는 그런 시선하고 또 싸워야 되는 또 다른 네. 폭력을 싸우면서 싸움을 포기해버리게 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은 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겠다고 하는데 이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이제 미투의 지지자라면 이 부분 같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좀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보호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걸 공개할 경우에 꼭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손질하는 것보다는 미투 차원의 폭로는 좀 면책 사유 같은 걸 좀 폭넓게 법원하고 검찰에서 인정을 하는 쪽으로 법 운용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이걸 즉시 폐지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오찬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 전에 여야 대표들이 주고받은 이른바 농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농담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꼈어요. 네. 지금 누구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걸 농담의 소재로 삼는다는 게 개인적으로 잘 용서가 안 돼요. 네.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뭐 미투 운동에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홍준표 대표가 뭐 무사하신데 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대표가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남자들 별로 없을 거다. 조배숙 대표는 여자들만 발 뻗고 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뭐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희정 사건을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럴 리가요 했는데 나중에 당에 돌아와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변인 통해서 그 농담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지금 이런 그 각 정당 대표나 하는 우리나라의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런 농담을 하는 게 잘 용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지영 기자나 우리 김태우 기자.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전 좀 굉장히 전망이 좀 암울한 편이에요. 어떤 이런 그 일종의 문화와 아주 수천 년 된 관행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고요. 인류의 진화가 한꺼번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의 펜시스 룰이라고 최근에 알려진 게 있습니다. 지금 펜스 미국 부통령이죠.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나는 나의 부인 이외에는 어떤 여성하고도 단독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펜시스 룰, 펜스의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반 회사에서 무슨 여성들을 그럼 출장해서 아예 뺀다든가 회식을 가는데 뭐 여사원들은 다 집에 가라고 그러고 남자만 간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대처예요. 이건 그렇죠. 남성들이 태행이죠. 이게 바로 2차 가해고 보복이고 그런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고요.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존해 살면서도 서로 이제 규칙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걸 또 신문에 쓰고 있어요. 아, 펜시스 룰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 얘기는 미투 운동 고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자꾸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언론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른바 농담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수준이라는 게 워낙 저급하다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치 지도자들도 적절하게 이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 수준으로 같이 내려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나 추미애 조배숙, 네. 이정미 대표 이런 분들이 화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 자리에서. 네. 왜 그거를 아무리 지금 카메라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웃는 표정으로 네. 이렇게 또 뭐 악수를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나는 여성들하고 뭐 네, 밖에서 악수를 안 한다. 그러니까 예. 뭐 악수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태도인지 네. 아주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지금도 좀 계속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좀 네. 비정상인가요? 나이 든 남성 정치인들 경우에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런 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용해서. 근데 이제 미투마저도 그런 식으로 뭐라 해야지 겸해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죠. 예, 그게 정말 예. 사적인 자리에서 하면 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뭐 저 인간 뭐 그냥 네. 저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제는 정말 대통령과 만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그 만나는 장소에서 그런 저급한 농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예. 참 지금 그리고 안희정 이제 전 지사의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향해서도 엄청난 네. 분량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까지도 어제 이제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오늘까지도 이제 김지은 씨의 신상을 털고 어떤 사람인가 어떤 둘이 사실 일종의 내연 관계가 아니었냐 또는 이분이 정치적 어떤 공작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찌라시가 계속 도는 걸 보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아까 그 성명을 냈던 이제 안희정 캠프 여성들 지지자들 그분들도 요구했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예, 중단하라는 거 플러스 이걸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말한 비서실 인사가 누군지 밝히고 사람을 징계하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차 가해도 모두 폭력이라는 것을 또 그런 찌라시를 같이 돌리는 것도 2차 가해라는 거를 다들 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미투가 또 다른 미투로 나와야 될 것만 같아요. 네. 정말 단순한 폭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관행, 문화 이런 게 일소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력은 공익을 실현하라고 준 것이지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제2, 제3의 안희정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모습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